반갑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강좌를 통해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를 시작으로 현재 디지코 SD 시리즈를 검토 중이시거나 사용 중이신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첫 시간으로 SD 콘솔의 설정을 위한 기본 정보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D 시리즈에서의 셋업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DSP 내부에서 사용하는 각각의 입력, 출력, DSP 채널들이 있게 되는데 이 각각의 채널들에서 오디오 패치들을 마음대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억스 채널에서 억스 1번 채널이 단순히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억스 1번 채널에서 렉으로도 스테이지로도 또 로컬 라이어로도 혹은 바로 마디 통로를 통해서 녹음으로도 바로바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페이더 기능이 있어서 각각의 페이더 위치들을 임의로 바꾸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수의 오디오 패치 작업들을 한 번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아주 쉽게 초기 설정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콘솔 시스템 전체에 대한 상황을 마스터 화면의 오디오 I/O 화면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하고 또 설정들을 바꾸고 바로 카피를 하거나 이러한 작업들도 바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최초 설정을 위한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하드웨어 연결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하드웨어가 먼저 연결이 되어야지 그에 대한 설정이 될 거니까요. 콘솔과 외장 렉들을 연결을 하고 만약에 녹음 인터페이스, 마디 인터페이스 같은 외부 시스템과 연결이 된다면 그러한 시스템들을 BNC 케이블이나 광 케이블 또는 오디오 신호들을 통해서 연결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콘솔의 마스터 화면에 있는 오디오 I/O 메뉴를 통해서 외장 렉들을 설정을 하고 개별 오디오 카드들이라든지 소켓의 특성들, 즉 마이크 인풋을 받는다면 팬텀 파워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출력 어떤 특정한 라인 아웃풋들을 통해서는 패드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패치를 쓴다면 그 소켓들의 이름도 정할 수 있는데 이런 개별 설정들을 오디오 I/O 메뉴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콘솔에서 이제 콘솔 시스템이 픽스가 되면 세션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디지코 SD 시리즈에서의 세션 파일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세션 파일을 통해서 콘솔의 구성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S7과 10의 경우에는 인풋 채널의 개수, 또 그룹 모노, 그룹 스테레오 또는 억스 모노, 억스 스테레오 개수까지도 모두 상황에 맞춰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정이 끝난 후에는 이 세션 파일이 불러짐으로써 그러한 설정들, 예를 들어 인풋을 60채널을 쓰고 모니터를 위해서 억스를 20채널을 쓰고 그룹 스테레오 아웃풋은 4채널만 쓴다 하면 그러한 콘솔의 구성이 세션 파일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세션 파일을 생성하게 되고요. 생성할 때 오토 기능을 통해서 인풋에 외장 렉들의 오디오 인풋들을 바로바로 1대1로 매칭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손쉽게 셋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끝난 다음에 이제 각각의 DSP 채널에서 오디오 I/O를 패치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인풋 60번 채널에서 특정 포인트 스테이지 렉 1번에 32번 인풋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러한 이제 구체적인 설정들은 DSP 채널에서 하게 됩니다. 또한 아웃풋들도 어느 아웃풋을 어느 DSP 채널에서 쓸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채널의 I/O가 구성이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이렇게까지 작업이 되면 모든 페이더들이 콘솔에 다 배치가 되게 될 겁니다. 모든 모델들이. 그 이후에는 각각의 이
그 페이더 위치들을 자기에 맞도록, 유저에 맞도록 또는 그 상황에 맞도록 원하는 위치에 페이더나 뱅크를 배치하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이제 디지코 SD 콘솔은 아날로그 콘솔과 거의 동일한 콘솔의 상태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먼저 구성 요소들 중에 오디오 I/O와 DSP 채널 그리고 채널 페이더가 있는데요. 먼저 오디오 I/O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I/O는 이제 실제적으로 외부와 연결되는 오디오 신호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디오 I/O의 종류에는 오디오 소켓이라고 해서 이제 뒤에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하나의 오디오 신호 채널을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오디오 신호 채널들이 일반적으로 8개 혹은 이제 몇 개씩 신호 단위로 묶이게 되는데 이것들을 시그널 그룹이라고도 하고 카드나 슬롯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모이면 이제 하나의 장비가 될 건데요. 외장 렉들, 스테이지 렉이나 로컬 렉 이러한 렉들이 되는데 이것들을 하나의 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이제 이 화면에서 쓰이게 되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은 이제 셋업을 눌러서 첫 번째에 나오는 오디오 I/O라는 메뉴를 누르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에서 우리는 가장 왼쪽에서 포트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비는 지금 SD8로 보입니다만 이 장비는 3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것은 오디오 I/O 내장된 오디오 I/O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렉 1, 렉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렉 1이 설정되어 있는데 렉 1을 눌러서 그 옆에 보시면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포트 이름은 저희가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있는데요. 1:렉 1이라고 되어 있고 이곳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 타입은 디지렉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SD8이나 10 유저의 경우는 이제 마디렉을 쓰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마디렉도 역시 디지렉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디지렉은 커넥션 마디 1 포트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 커넥트라고 뜬 것은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피 오디오 2 기능은 추가로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음영이 되어 있는데 이 렉 장비는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6장, 출력 1장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인풋이 48 인풋, 출력은 8 아웃풋으로 되어 있는 장비를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육각형 하나하나들, 정사각형 하나하나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오디오 소켓이 되고요. 이렇게 오디오 소켓들이 8개 단위로 묶여 있게 됩니다. 주로 이제 8개 단위의 카드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8개의 카드 단위를 시그널 그룹이라고도 하고 여기에서는 지금 카드나 슬롯 타입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출력단에서의 하나의 오디오 소켓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오디오 소켓 하나하나들이 선택이 되면 왼쪽에는 그 오디오 소켓이 포함된 시그널 그룹의 특성이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는 각각의 하나하나의 소켓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켓의 특성에 따른 옵션들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ASEView 인풋이나 아웃풋 카드를 인풋 카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소켓 옵션에 아마 SRC ON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될 거고요. 마이크 인풋을 받는 아날로그 인풋이 선택이 되면 소켓 옵션에서는 48V 팬텀 온오프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외장 렉들 그리고 각 외장 렉들에 꽂혀 있는 카드의 특성, 소켓의 특성 그리고 상세하게 보자면 이 오디오 소켓을 누가 사용을 하고 있고 게인은 얼마로 되어 있고 팬텀의 여부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이 화면에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DSP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실은 DSP 채널이 실제로 모든 종류의 오디오 신호를 다루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DSP에서 다루는 모든 채널 정보는 터치스크린에서 하나하나의 그 채널 스트립으로 표현이 됩니다. DSP 채널의 종류에는 입력 DSP 채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출력 DSP 채널. 그래서 출력 DSP 채널에는 또 억스, 그룹, 매트릭스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 직접 오디오 신호를 다루지는 않지만 각각의 입출력 DSP 채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CG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컨트롤 그룹 이제 채널이 있겠고요. 그리고 기타로 토크백 채널이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은 그 위에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화면을 유저분들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게 될 텐데 DSP 채널은 실제로 DSP 안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유저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의 채널 스트립이다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의 뱅크 안에 모든 종류의 DSP 채널들을 다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두 개에는 입력 채널에 대한 모노 스테레오 채널을 올려봤고요. 그 옆에는 보라색 계열로 억스 계열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모노 스테레오가 있네요. 그 다음에는 출력 중에서도 이제 그룹 채널 스트립을 올렸고요. 역시 모노 스테레오가 되겠습니다. 매트릭스 두 채널을 올려봤습니다. 컨트롤 그룹은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토크백이 한 채널 쓰고 있습니다. 모노냐 스테레오냐 하는 것은 여기서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벨 메터 바가 하나냐 두 개냐, 여기도 하나냐 두 개냐를 통해서 이 채널이 모노인지 스테레오인지 바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채널 스트립에 대한 특성들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채널 DSP 설정들이 끝나게 되면 각각의 이 채널 스트립들을 이제 유저가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것들을 이제 유저 컨트롤 부분이 될 텐데 저는 이제 페이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저가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이제 콘솔의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하나의 페이더 묶음에는 하나의 DSP 채널과 연결되어서 해당 채널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저 페이더들은 특정 DSP 채널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왼쪽 섹션에 있다 그래서 입력 섹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입력 DSP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입력을 쓰던 출력 억스나 그룹을 쓰던 심지어는 토크백이나 컨트롤 그룹 페이더로도 쓸 수 있어서 전혀 제한 없이 연결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유저가 하나의 채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필요하게 될 텐데요. 모델마다 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만 개인 엔코더 및 버튼들이 있고요. 또 페이더 및 뮤트 버튼이 채널마다 존재를 하고요. 설정 가능 노브 및 버튼이라 그랬는데 주로 억스나 펜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널 LCD 버튼이 있어서 PFL 버튼으로 사용하거나 채널을 선택할 때 쓰는 버튼으로 쓰이게 됩니다. SE7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7에서 제가 오른쪽 섹션을 올려놨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12개의 채널 스트립이 화면상에서 보입니다. 또 줄을 보시면 하나의 DSP 채널 스트립에 일렬로 쭉 해서 여러 가지 컨트롤 노브라든지 버튼이라든지 페이더라든지 뮤트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2쌍씩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저는 이제 페이더 묶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상단에 개인 부분을 컨트롤하게 되는 개인 및 위성 버튼이나 트래킹 온 버튼으로 사용되는 개인 및 버튼이 있고요. 화면 하단에는 억스 컨트롤 내지는 펜으로 사용하게 되는 주로 사용하지만 다른 기능으로도 쓸 수 있어서 이름을 설정 가능 엔코더와 버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세트의 설정 가능 엔코더와 버튼으로 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위에 지금 하얗게 정사각형으로 보이는 것이 뮤트 버튼이 되겠고요. 그 바로 밑에는 채널 LCD 버튼이라 그래서 채널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이 LCD 화면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튼으로 사용되어서 이 LCD 버튼을 누르면 PFL로 주로 동작을 하고 이후에 갱으로 묶는다든지 컨트롤 그룹을 사용을 한다든지 이 채널 그룹에다가 특정 DSP 채널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해지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채널 LCD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는 당연히 이제 채널 페이더들이 또 12개가 각각의 DSP 채널에 대응해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SE7에서의 기본적인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SD8과 10은 이제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데
전체 큰 그림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SD 파일과 탭은 3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섹션, 오른쪽 섹션, 그리고 센터 섹션인데, 센터 섹션에서는 터치 스크린이 있고 상단에 이제 개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가 SE7과 거의 동일하게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 섹션에서는 화면이 없고 또 개인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 섹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 및 버튼이 역시 상단에 있고, 셋셋 때 설정 가능 엔코더 버튼, 이제 주로 억스나 펜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뮤트 버튼이 있고요. 채널 페이더가 있고 채널 LCD 및 채널 선택 버튼이 채널 위에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SD9을 말씀을 드리면 SD9은 설정 가능 버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새로 최적화시켜서 사이즈를 줄이다 보니까 한 세트의 설정 가능 버튼으로 쓰게 됩니다. 페이더 섹션은 12개씩 왼쪽과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SE11을 보면 이제 페이더 섹션이 24개가 있던 것이 12개로 줄어들었고 나머지 것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저 컨트롤러에다가 하나하나의 이 화면에 보이는 DSP들을 연결을 해서 각각의 세트들을 가지고 DSP 채널들을 컨트롤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이러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어떻게 연결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D 콘솔을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 아날로그나 디지털 등의 오디오 신호가 이제 한 덩어리 필요할 거고요. 또 이 오디오 신호들을 이제 처리하고 다루게 될 DSP 채널이 한 덩어리 필요하고, 이러한 DSP 채널을 컨트롤할 채널 페이더가 필요합니다. DSP 채널에서는 이제 원하는 입력 DSP 채널에서는 원하는 I/O들을 가져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오디오 신호들을 원하는 DSP 채널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또는 출력들도 출력 신호를 또 원하는 아웃풋으로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2번 DSP 채널이 1번 DSP 채널과 동일한 오디오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자, 이러한 연결이 가능할까 하는 점인데요. 이것은 마치 아날로그 콘솔에서 하나의 마이크 신호를 Y바를 쳐서 두 대의 콘솔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지코에서도 이러한 연결을 지원을 합니다. 즉 동일한 마이크 신호를 가지고 별도의 DSP 채널로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출력으로 쓸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DSP 채널에 두 개의 마이크 입력을 꽂았습니다. 이는 마치 아날로그 콘솔에서 하나의 입력 페이더에 두 개의 마이크를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죠. 따라서 디지코에서도 이러한 연결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출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의 그룹 1번 출력을 두 군데의 아웃풋에 보냈습니다. 지금 이는 마치 아날로그 콘솔에서 억스 1번 채널을 여러 개의 앰프 채널로 보낸 후에 여러 개의 모니터 스피커들을 올리는 것과 같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널은 가능하게 됩니다. 당연히 디지털 도메인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신호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력을 보면 하나의 출력에다가 매트릭스 신호랑 그룹 신호를 같이 묶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력 신호와 마찬가지로 신호의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연결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이 된 DSP 채널들은 이제 유저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채널 페이더에 할당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션 파일을 만들 때 디폴트로 어떤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할당이 됩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면 또 원하는 채널 페이더에다가 원하는 DSP 채널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뱅크 안에서도 입력 채널과 억스 채널을 같이 묶을 수 있고, 심지어는 그룹 채널, 매트릭스 채널, 임의로 전혀 구분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입력 DSP
채널 5번 하나가 1번 뱅크에는 두 군데 지금 5번과 7번에 할당을 했고요. 또 2번 뱅크에도 또 1번에 할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제한 없이 여러 군데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 컨트롤을 하고자 하는 DSP 채널들을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룹 1번 DSP 채널을 1번 뱅크에서 사용하라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2번 뱅크의 2번 채널에서도 역시 그룹 1번 채널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저 커스터마이징하게 상황에 맞춰서 유저에 맞춰서 임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빠르고 쉽게 오퍼레이팅을 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루한 프리젠테이션을 마치겠고요. 다음번 동영상에서는 실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콘솔에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셋업들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